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월요일 날은요, 미국 증시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만한 좋은 기사가 없으면 어떠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이 채널 저 채널 좀 찾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기사들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만한 소중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진행하는데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요. 먼저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서요. 용강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이고요. 항상 좋은 내용으로 주식 소식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주식 자료에 보면 숏 플롯, 숏 레이시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짧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테슬라 페이지에 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입니다. 리스크라고 써 있죠. 숏 인트레스트를 보시면 3.02%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 중에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입니다. 저 3% 정도가 지금 공매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하된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20% 가까이 공매도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적어도 10%는 넘어가는 굉장히 좀 리스키한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도모되고 있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잖아요. 따라서 공매도의 인기가 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쉐어즈 숏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개수입니다. 총 81.76 밀리언, 8,176만 주가 지금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데이즈 투 커버입니다. 아까 문의하셨던 숏 인트레스트 레이시오랑 같은 말이고요. 0.63이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경우에는 0.63일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0.63일이 무슨 얘기인지 이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로 잠깐 올라가시면 트레이딩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에버리지 볼륨이 있잖아요.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 주식의 평균적인 거래량, 하루에 거래되는 양은요. 129.52 밀리언입니다. 1억 2,900만 주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주식이 매일매일 거래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루의 거래량은 이렇게 1억 3천만 주 가까이 되는데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다시 여기 쉐어즈 숏을 보시면요.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개수는 하루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81.76 밀리언에 불과하잖아요. 그 얘기는 만약에 테슬라에 엄청난 호재가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내일부터 출시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쭉 테슬라 주가가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모두 정리하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자, 그러면 하루 평균 거래량이 거의 130 밀리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하루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0.63일 정도면 공매도가 모두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전에 테슬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루시드잖아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숏 인트레스트가 23.13%에 이릅니다. 따라서 전체 발행 주식 중에 무려 23% 이상이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쉐어즈 숏을 보시면 지금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는 주식의 개수가 191.47 밀리언입니다. 자, 그런데 191 밀리언이나 지금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거래되는 주식의 에버리지 볼륨을 보시면 46.86 밀리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뭐 많아야 한 47 밀리언 정도가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요. 만약에 루시드에 엄청난 그 호재가 발생을 해서 모든 공매도 물량이 정리하고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공매도에 사용되고 있는 물량이 191이잖아요. 자, 그러면 나누기 아까 47이었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4.06이 나옵니다. 여기 비슷한 수치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공매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의 개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 평균 거래량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공매도 물량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무려 4일 넘게 걸린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데이즈 투 커버, 즉 숏 인트레스트 레이시오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공매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교적
무척 안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4일 동안 못 빠져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테슬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루시드에 투자하고 있는 공매도꾼들은요, 훨씬 더 여유가 있다. 루시드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강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답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5일 날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방송 초반에 테슬라의 공매도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 첫 번째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두 가지의 호재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급등이란 얘기죠. 테슬라의 8월 달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급등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있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른 기사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기사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서요. 자, 제목을 보시면 차이나 메이드, 따라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 내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유럽 등으로 수출한 것까지 다 합친 거죠. 지금 딜리버리 수가 작년 대비 9.3% 성장했다. 뭐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성장 목표는 50%죠. 따라서 작년 대비 10%도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비해서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84,159대의 차이나 메이드,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판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9.3%다. 이러한 데이터는 차이나 패신저 카 어소시에이션, 우리가 줄여서 CPCA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모델 3, 모델 Y 두 가지 모델을 동시에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30.9% 급등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7월달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요, 시장의 참여자들,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조금씩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30.9% 지난달에 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걱정이 조금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아직까지는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BYD 같은 경우는 27만 4,086대를 판매했거든요. 8월 한 달에. 그런데 이제 이 수치는 작년 대비 57.5%나 성장한 수치다. 따라서 테슬라의 이번 8월 수치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수치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프라이스 워를 시작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시장이 사실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수립해 왔습니다. 2023년 들어서 굉장히 가속화됐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 쪽에서는요, 8월 달만 들어서 3일 동안 2번이나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가격을 인하한다는 그런 소식이 발표가 됐죠. 하지만 이렇게 테슬라가 판매대 수에 집중을 하면서 우선권을 두면서 문제는요, 프로핏 마진,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로스 마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총이익 마진이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퍼스트 하프니까 전반기잖아요. 전반기의 그로스 마진은요, 17.9%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 전을 보시면요, 같은 기간 동안 27.8%였거든요. 따라서 작년 대비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은 굉장하게 많이 하락한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쪽의 실적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이제 YTD로 보면 50%가 넘어가는 성장을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에서는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재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호재 역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중국 쪽에 지금 딜리버리 타임을 보니까, 딜리버리 타임은 주문을 하고 이 차량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가지 모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모델 Y 롱 레인지입니다. 보시면 6주에서 8주 정도를 기다려야 모델 Y 롱 레인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만큼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조금만 더 보시죠. 테슬라 차이나가 이번에 딜리버리 타임을 연장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 가지 모델입니다. 모델 Y 롱 레인지를 사게 되면 적어도 6주에서 많으면 8주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웹사이트에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월요일 날 이 업데이트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모델 Y에는 다른 모델이 있는데요. 리어 휠 드라이브 그리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이 요구가 된다. 2주에서 빠르면 2주고요. 늦으면 6주 정도 기다리면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살펴본 첫 번째 기사 그리고 두 번째 기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최근에 어느 정도 수요를 급등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8월달 실적도 괜찮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딜리버리 타임 한 가지 모델이긴 하지만 모델 Y 롱 레인지에 대한 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그 얘기는 중국 쪽에 수요를 창출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 인하가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조금 냉각되고 있는 인공지능 수혜주 팔란티어 관련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는데요.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데이터 애널리틱스 컴퍼니, 데이터 분석을 해서 기업들에게 해결책을 모색해주는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는요.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이죠. 8월 달에만 24% 넘게 급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컨센서스 레이팅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은 PLTR, 이게 이제 팔란티어의 티커네임인데요. 팔란티어에 대해서 사이드라인이니까 주류 취급을 하지 않는다. 약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시킹알파에 들어가서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레이팅을 보시면요. 지난 3개월 동안 팔란티어 관련해서 17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해줬는데요. 그 중에서 강력 매수는 2명에 불과하고요. 매수도 1명밖에 없습니다. 6명은 보유, 4명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강력 매도를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도 4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현재 2.58이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면서 홀드에 머물러 있고요. 또한 목표 주가를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평균적으로 13.90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가에서 한 8%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목표 주가도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전문가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해주는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인 마리아나 페레즈 모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전문가는 아직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리아나 페레즈 모라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별 4개 이상을 받고 있고요. 8,561명의 월가 전문가 중에 1,35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석세스 레이트는 62%입니다. 따라서 10개 정도를 추천하면 6개 이상 맞아 떨어지고요. 평균 수익률은 비교적 높죠. 22.4%의 건강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 전문가다. 따라서 유능한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인 마리아나 페레즈 모라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줬고요. 또한 프라이스 타겟은 $18를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18%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라라는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8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한 이유는 팔란티어 개인 종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AI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저하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가 보기로는요. 팔란티어는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또한 모라라는 전문가가 주장하기를 팔란티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성형 AI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생성형 AI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시큐리티, 보안에 관련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섹터에서, 따라서 한 가지 섹터에서만 고객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만들어냈고 이러한 능력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강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라라는 전문가가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팔란티어는요.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요. 다른 기업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 뭐냐면요. 굉장히 안전하고 또 한 가지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적합한 여러 가지 규정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생성형 AI를 제공을 하는데요. 단순히 상업 쪽의 섹터에서만 그런 활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government client, 따라서 각국의 정부를 상대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다른 AI
기업에 비해서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요, 보안 그리고 다양한 규정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객층도 굉장히 다양하다. 왜냐하면 산업을 아우르고 있고요. 산업뿐만 아니죠. 다양한 정부기관에도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모라가 보기에는 두 가지의 니얼텀 카탈리스트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도 가까운 미래에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굉장히 건강한 호재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호재는 뭐냐면요, 360밀리언짜리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 우리가 보통 줄여서 NHS라고 부르는 건데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국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공사랑 같은 겁니다. 영국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의료보험이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병원에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내셔널 헬스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랑 지금 컨트랙트를 맺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9월 28일 날 계약이 달성이 될 것이다. 결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 2주 정도 지나면요, 영국의 가장 커다란 기관 중에 하나인 내셔널 헬스 서비스랑 대형 계약이 성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S&P 500에 편입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기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 어닝 결과에서 만약에 갭 기준으로, 갭이라는 것은 이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인데요. 공식적인 수치를 얘기합니다. 공식적인 수치에서 다시 한번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요, 아마도 S&P 500에 편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라가 믿기로는요, 만약에 S&P 500에 팔란티어가 편입이 될 수 있다면요,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단점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볼라틸리티, 바로 변동성인데요. 팔란티어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 주식으로 유명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요, 이 변동성이 많은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되면 대형 헤지 펀드들에서 팔란티어의 투자를 넓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단기 미래를 봤어도 중요한 카탈리스트가 두 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라 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캐시우드 역시도 팔란티어에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떨어진 틈을 이용을 해서 캐시우드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팔란티어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펀드에서만 산 건 아니고요. ARKK, ARKW, ARKF 각각 52만 5천 주, 8만 9천 주, 5만 8천 주를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달러 정도를 팔란티어 매수에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키스 와이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전달해 드린 것처럼 팔란티어 주식에 대한 평가를요, 보유에서 매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스 타겟 역시도 9달러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다가오는 미래 1년 내에 팔란티어의 주가가 40% 폭락할 수 있다.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팔란티어의 주식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좀 관심도 많이 가고요. 좀 걱정도 되고 또 기대감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요,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에 대한 투자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그리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보상이라고 그러죠. 리워드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리워드에 비해서 리스크가 훨씬 더 크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팔란티어 주식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10% 20%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떨어진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를 좀 자제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요, 이번에도 역시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촐리 라이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 저는 항상 미국에서 아침에 미주음 방송과 함께 시작합니다. 암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암이라는 기업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지내고 있는 캠브리지가 사실 암의 헤드오피스, 그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도 암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암이 뭐 장안에 화제가 된다면 엔비디아처럼 뜨기만 한다면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진행할 사람이 많이 있고요. 좀 리서치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암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상장을 하기 전에 암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안촐리 라이프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암 관련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암이 47달러에서 51달러 정도 한 주 가격이죠. 주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IPO에서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암의 정식 네임은 암홀딩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 기업이고요. 칩 디자인 유닛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손정희 회장이 소유를 하고 있죠. 소프트뱅크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IPO를 통해서 47달러에서 51달러 정도의 가격이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프라이스 레인지를 보시면 시가총액이요. 50빌리언에서 54빌리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토요일 날 로이터 통신의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시가총액이 책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 주당 47달러에서 51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계산이 가능한다는 거죠. 자, 50빌리언에서 54빌리언이면요. 사실 굉장히 높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작년에 암이 원래는요. 엔비디아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다가 이제 규제기관에서 막아서 인수를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가격이 40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한 1년 만에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죠. 따라서 50빌리언에서 54빌리언은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에서는요. 가격을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IPO를 앞두고 만약에 디맨드가 따라준다면 따라서 인기가 올라간다면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확한 상장 일자가 나오는데요. IPO 가격은 9월 13일 날 책정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나스닥에서 첫 번째 거래일은 14일이 될 것이다. 9월 14일이면 잠깐 찾아보죠.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가격은 지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60빌리언에서 70빌리언까지도 기대를 한다. 다른 기사에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원래 40빌리언에 거래를 할 예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암은 지난달에 파일을 제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을 우리가 줄여서 흔히 IPO라고 부르는 거죠. 자, IPO를 지난달에 제출을 했고요. 심볼, 티커 네임은 확정이 됐습니다. ARM. 그대로 이제 기업의 이름을 티커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 굉장히 소중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회계연도 따라서 작년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지금 매출이 2.68빌리언이었다 나와 있고요. 그 전해에는 따라서 지난해에는 2021년 기준으로 2.7빌리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3빌리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암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한 주당 가격이 나와 있고 또한 시가총액, 예상되는 시가총액이 50빌리언에서 54빌리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PS 레이쇼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PS 레이쇼라는 것은 P는 시가총액 그리고 S는 매출이잖아요. 자, 우리는 매출이 2.7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50빌리언 정도가 된다. 그러면 나누기 2.7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PS 레이쇼가 18.5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가총액이 54 정도가 된다. 그러면 54 나누기 2.7이었죠. 이렇게 하시면요. 20배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PS 레이쇼가 한 18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기업이 암이겠다. 만약에 이제 50빌리언에서 54빌리언 정도가 시가총액으로 책정이 된다면 그 얘기는 만약에 상장했을 때 IPO 가격이 47달러에서 51달러 정도가 되면 이제 PS 레이쇼가 20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PS 레이쇼가 20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를 보시면요. PS 레이쇼가 36.7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 지금 세일이요.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이 PS 레이쇼는 현저하게
심하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죠. 이게 지금 36이지만 다가오는 몇 분기 이후에는요, 이게 2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TSMC 같은 경우는 6.2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TSMC가 과거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은 6배 정도밖에 올라가 있지 않다.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이제 AVGO,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되고요. AMD는 8.08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8.2배 정도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2.81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ARM의 PS 레이시오는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정말로 47달러에서 51달러 정도의 책정이 된다면 PS 레이시오가 18.5배에서 한 2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른 반도체 기업에 비해서 너무나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이 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요, 프로피터빌리티, 넷인컴 마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드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ARM의 넷인컴 마진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랬더니요, 2022년 기준으로 한 12%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진이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ARM 같은 경우는 원래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고 가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는 31%, 그리고 TSMC는 43%나 되거든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39%라는 높은 넷인컴 마진을 자랑합니다. 이런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좀 넷인컴 마진도 떨어진다. 따라서 PS 레이시오, 매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그 매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넷인컴도 마진이 오히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는요, 이번에 책정된 IPO 가격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웨드부시의 유명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의 추천 주식이고요. 댄 아이브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월가의 대표적인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537명 중에 99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 한 1.1% 정도 랭크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죠. 석세스 레이트는 60%고요.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수익률은 17.6%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즈가 어떤 테크 주식을 추천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웨드부시 시큐리티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얘기했다. 테크 주식들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엔드 오브 이어니까 올 말까지는 계속해서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새로운 테크 불마켓,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테크 중심으로 불마켓이 시작된 이유는요, 역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입니다. 이번에 댄 아이브즈가 고객들한테 보내는 투자 노트의 내용에 따르면요, 테크 주식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최근의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4% 이상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월 의장은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시장에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마크로 상황은 좋지가 않죠. 자,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요, 테크 스페이스, 테크 산업 쪽에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가, 따라서 다가오는 2024년까지 테크 기업들이 어떠한 어닝 실적, 매출의 성장을 보이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인베스터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엔비디아가 발표한 가이던스,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가이던스였는데요. 지금 현재 매출이 막 100% 이상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비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의 지출이 늘어날 것을 미리 예견해주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 동안 테크 섹터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지출 그리고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이브즈는 또한 얘기하기를 이제는 굉장히 확실해졌다. AI 디맨드, AI로 발생하는 수요는요, 정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인공지능의 시대는 정말로 도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의 디맨드로 인해서요, 많은 테크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가령 첫 번째로 아마존,
아마존, 두 번째 알파벳, 세 번째 메타 플랫폼즈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의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가 이번에 강조해 주기를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비자랑 연결된 인터넷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엄청난 혜택을 입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AWS 그리고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많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자이언트 기업이죠. 그리고 이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칩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엔비디아의 칩을 많이 획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엔비디아의 칩을 이용을 해서 AI의 바탕을 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요, 다양한 고객사들한테 제공하면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공지능 테마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가장 페이버릿이다. 좋은 주식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싶다. 강추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댄 아이브즈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요. 원래 댄 아이브즈가 가장 사랑했던 주식은 애플 그리고 테슬라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강추하던 애널리스트가 보통 댄 아이브즈였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댄 아이브즈의 어조가 많이 바뀌었죠. 이러한 애플, 테슬라 그리고 사이버 보안 기업보다는 최근 들어서요. 아마존, 알파벳 같은 이 인터넷 클라우드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조금씩 투자 의견을 조정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앞에서 댄 아이브즈가 추천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구글이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뭐를 파냐면요. 구글 맵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구글은 맵 데이터를 판매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보도되고 있고요. 일단 구글 맵이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위에를 보시면요. 매일매일 싱글 데이마다 tens of thousand니까 수만 개의 정보가 새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따라서 정체에 있는 이런 정보가 아니라 매일매일 수만 개의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살아 움직이는 정보의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트릿 뷰입니다. 스트릿 뷰는 우리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 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3,000개가 넘어가는 도시 그리고 45개의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현재 500마일이 넘어가는 스트릿 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라이브 트래픽 데이터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이죠.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제공하는 것도 50개국이 넘어가고요. 무려 도시의 수는 600개가 넘어가는 메이저 도시에서 커다란 도시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로컬 인포메이션. 로컬 인포메이션은 뭐 레스토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가게라든지 슈퍼마켓 그리고 이제 관광지도 나와 있겠죠. 이러한 로컬 정보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로컬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는 장소가 5천만 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매달 한 번 이상씩 이 구글의 맵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수는요. 10억 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구글 맵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잠재력이 높은 구글 맵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라이센스니까요. 그냥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고요. 구글이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셀 액세스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액세스가 접근 권한이잖아요. 라이센스를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API를 많이 개발할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죠. 따라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API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솔라 인포메이션, 태양열이죠. 그리고 에너지 인포메이션, 마지막으로 에어 퀄리티가 있습니다. 대기의 지금 퀄리티가 어떤지 공기의 질을 평가해주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도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 중에서 일단 솔라, 태양열 관련된 API 쪽을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고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태양열 그 판넬을 설치하는 기업인 선런이라든지 테슬라도 이제 고객사가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솔라 디자인을 하는 기업인 오로라 솔라 같은 기업도 잠재적인 고객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구글은 또한 커스터머 오퍼튜니티 이런 고객사들
자산들도 확보가 가능하다. 리얼 에스테이트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우라든지 레드핀 이런 기업들, 오픈도어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에다 호스피탈리티, 환대 산업은 뭐 메리엇이라든지 하얏트라든지 힐튼 이런 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기업, PG&E 같은 이 유틸리티를 담당하는 기업들 역시도 잠재적인 고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라 API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자가 애드레스를 입력하게 되면 따라서 어떤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에스티메이션이니까요. 추정되는 솔라 코스트, 따라서 이 솔라 판넬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전기세를 얼마나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되고, 또한 솔라 판넬이 덮어야 되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글은 또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API 액세스를 판매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디비주얼 빌딩 데이터입니다. 이 얘기는요. 전 세계에 있는 빌딩에 대한 정보를 구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 맵상에 올라와 있는 이 정보를 판매할 것이다 라고 이해가 가능하죠.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빌딩에 대한 데이터를 구글에서 사야 된다.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도시에 있는 빌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도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자, 구글이 이번에 밝히기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요. 3억 5천만 개가 넘어가는 빌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인터널 다큐먼트 내부 문건의 내용에 따르면요. 솔라 API 같은 경우는 현재 90에서 100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첫 번째 해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해의 그 매출은 엄청난 잠재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이 금액이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한 구글 클라우드의 상품들과 이 구글 맵의 데이터를 접속시켜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가능성도, 잠재력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런칭이 계획대로 된다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에어 퀄리티를 측정하는 API 응용 프로그램도 동시에 런칭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힛맵이라든지 따라서 어느 지역에 좀 온도가 높고 어느 지역은 온도가 낮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마다 에어 퀄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특정 지역의 에어 퀄리티 정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30일 동안 과거의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구글 맵은요. 현재 매달 10억 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인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매일 수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틀거리면서 살아있는 하나의 데이터의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데이터의 장을 이용해서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개발이 된다면 아무래도 반복적인 매출이 확보될 수 있는 소중한 매출 소스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